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동문통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혀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입을 이제 벌렸을 때 나오는 어떤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보통 미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숨겨져 있는 거죠. 단지 이제 맛을 보는 기능으로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혀가 상당히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지표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은 간의 건강과의 건강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는 호흡기의 어떤 건강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의 건강도 눈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근데 혀는 소화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문이 제일 마지막이고 입에 있는 입구멍을 담당하는 이 혀 부분이 우리 소화기관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단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화기능이 어떻겠다는 걸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태 있는 분들을 이제 한 번씩 보십니다. 또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혀를 한번 내보자라고 보통 하지는 잘 않기 때문에 이 설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본인은 아침에 양치하거나 저녁에 이제 한 번씩 입안 건강을 체크할 때 이제 설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걱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한의원이나 어떤 양방에서 이제 설태를 제거한다든지 깨끗하게 닦는 칫솔질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제거 관련 제품들은 한 번씩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게 왜 설태가 끼어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제거를 할 필요 있냐 없냐를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설태는 한번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 건강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설태인데요. 우리 몸은 산도가 다 다양합니다. pH 이제 7.4가 우리 몸에서 pH의 정상 이제 수치라면 거기 약간 알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산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입 안쪽은 침샘이 나온 쪽은 이제 알칼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산이 있는 부분 대부분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어떤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부식을 빨리 시키기 위한 게 맞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질도 그렇죠, 그죠? 근데 입 안은 이제 알칼리입니다. 입 안은 알칼리죠. 근데 위는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안에 이제 그 코르세 같은 딱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이제 야식을 먹고 남자분들 많이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이 위산의 산도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방어하려는 이제 작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혀는 이제 알칼리에 적응이 돼 있는데 자꾸 산이 올라오니까 그 막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지 말라고 혀의 세포의 바깥으로 테두리에 피부 보호막을 이제 하나 더 입혀서 이제 산이 올라오더라도 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설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위산이 뭔가 올라오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설태를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만 이 실제 상황은 변한 게 없다 보니까 다시 설태가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 이제 pH가 뭔가 깨졌다, 어떤 알칼리산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로 인식을 하고 채식을 한다든지 양을 줄인다든지 밤에 늦게 자는 걸 안 자다든지 이런 다른 교정을 해야지, 실제 설태가 있는 이 정상만 교정에 있어서는 설태의 제거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설태가 심하게 끼었다면 우리 몸에 굉장히 산 알칼리 어떤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고, 결국은 혀 쪽으로 산도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매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도 보면 이제 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혀에 설태가 많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설태가 없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우리 보호막을 끼고 있냐 없냐를 보고 우리 산알칼리 균형을 우리 미리 지리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능의 어떤 가장 말단부로서 혀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맛을 보고 씹을 때는 저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음식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할 때도 혀는 잠시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죠. 24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치아의 어떤 이동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가 막힌 사람들은 자꾸 입을 벌리게 되기 때문에 이 입을 벌리면서 이 혀가 아래쪽으로 자꾸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숨 쉬는 게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길게 되고 이게 점점 무턱이 돼가지고 결국 이 무턱이 되면 혀가 노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혀가 굉장히 답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턱을 이제 우리가 교정하는 방법으로 그때 말씀드린 뮤잉이라는 혀를 입천정을 누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주걱턱에 대한 혀의 자세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신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주걱턱은 아랫 이빨 쪽으로 놓는 공간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랫니를 계속 미는 역할을 합니다. 무턱은 이제 밑에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입을 벌릴 때는 혀가 밑으로 내려가지만, 그래서 혀가 아래 이빨을 계속 밀게 되면 이제 주걱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셔서 혀의 아랫니에 있는 자극이 반대로 되는 쪽으로 해줘야지 아래 이빨에 있는 부분이 자극을 받지 않아서 주걱턱이 더 발달되는 것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래 이빨이라면 혀를 최대한 뒤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악을 미는 거예요. 입천정에 위쪽을 붙이는 것보다는 입천정의 안쪽 입천정이 있다면 이 혀가 이렇게 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혀 뿌리는 이렇게 당기고 이게 위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천정은 상악을 앞쪽으로 하고 혀 뿌리는 이제 턱을 뒤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걱턱을 교정합니다. 이것도 뮤잉처럼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주는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주걱턱을 좀 예방하는 쪽이다. 그리고 혀를 뒤로 한번 말아보세요. 이렇게 뒤로 말아보시면 혀가 이 턱을 전체적으로 당기는, 이제 결국은 발달하는 걸 방해하는, 혀를 이렇게 많은 형식으로 된 것, 그리고 위턱을 상악을 이렇게 미는 형식,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주걱턱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혀 운동 말고 혀를 내봤었을 때 이빨 자국이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혀가 크냐 안 크냐를 알 수 있는데, 혀가 크다 안 크다의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놓을 수 있는 앞마당, 그러니까 밑에 턱이죠. 이 밑에 턱하고 많이 쪼여져 있으면 혀가 노는 공간이 없어서 혀에 이빨 자국이 다 있는 거고요. 혀에 치아 자국이 없다면은 그만큼 혀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혀가 얼만큼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를 알려면은 혀를 내봐서 양쪽에 치아 자국이 있냐 없냐를 보면 얼만큼 내 턱이 혀와 맞지 않느냐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혀가 큰 분들은 혀가 입 안에서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혀가 무거워서 잘 때 처져서 수면 무호흡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리가 혀를 중간에 잘라서 혀 절제 수술을 해서 이제 사람의 생명, 수면 무호흡으로 돌연사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수술이 있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혀가 크냐 안 크냐는 거는 혀 이빨 자국이 있냐 없냐를 보고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태, 그리고 혀의 운동, 그리고 혀의 치아와의 관계, 또 혀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얼굴 변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숙지를 하시면 우리 얼굴 뼈와 또 그리고 혀, 그리고 우리의 소화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찰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조직의 기관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